군펠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군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던트 말년차 때 음. 지원을 해서 보통 뭐 공고가 9월에서 10월 달에 음. 뜬다고 하고요. 과마다 뭐 TO가 정해져 있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과 뭐 몇 명, 뭐 정형외과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 티오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정한 그 해 그과 티오가 정해져 있다는 네, 거지. 그리고 아마 또 배정도 뭐 병원 또 되는 걸로는 저도 정확하게는 음. 이건 모르겠어서. 군펠로가 아무튼 야전으로 가지는 않잖아, 그치? 네, 보통은 이제 병원으로 수술 가지. 집중 병원이 또 있고,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지구병원으로 배치돼서, 어. 어떻게 보면 완전 이제 군의관들은 어떻게 보면 뭐 휴전선 근처라든지, 음. 해군 같은 경우에 제 친구도 6개월 정도 이제 배 타고 왔는데, 뭐 그런 식으로 배를 타고 수도 있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수술 집중 병원이나 서울 지구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도시 위주라든지 그렇지. 그런 데 있기 어. 때문에 조금 더 너무 좋겠네. 격오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겠네. 네, 수술도 해야 되고, 뭐 군- 시술도 이제 뭐 펠로우, 이제 어.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시술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초음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군펠로 할 때 되면 사실 자기의 그런 프랙티스가 아주 경험이 많을 때는 아닌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일장일단일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을 쌓는 의미도 있고 배우는 의미도 있겠지만 거꾸로 좀 불안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쵸. 아무래도 이제 최고로 이제 어. 군대에서는 가장 후방, 가장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3차 그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또 군펠로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 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괴산에서 이제 훈련을 6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뭐 인관하는 거는 인관한다 치고 나중에 이동을 할 때 교류라고 하는데요. 그 할 때 그 점수가 되게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아, 훈련소 점수가 교류에 들어간다고? 네, 나 훈련소 처음 들었네. 점수가 인관이랑 교류에 들어갑니다. 와, 진짜 최악이네.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제 뭐 친구들 어. 예를 들면 훈련소 가기 전에 뭐 이제 특급 전사 따야 되니까요. 엄청 뭐 뜀박질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 격오지 점수가 높으면 교류를 잘하는 거 아니었어? 그것도 플러스 되고 어. 이 훈련소 점수도 같이 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류를 잘하려면 네. 먼데 떨어져야 되는 것도 있고 훈련소에서도 막 특급 전사 수준으로 막 팔굽혀펴기도 많이 하고 또 키로도 뭡니까? 빨리 뛰고. 이 군진의학이라는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군대에 있는 의료를 이제 군진의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본대요. 우리 때는 안 봤는데? 네, 요즘은 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좀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되게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잘 해야지 나중에 뭐 배치도 배치지만 이제 교류를 할 때 2년차, 3년차 때 교류를 할 때 이렇게 인관할 때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군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디로 배치될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훈련소를 이제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티오가 정해져 있는 데를 가니까 훈련소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리고 애초에 격오지를 떨어질 가능성도 적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결혼을 뭐 하셨다거나 이제 군펠로 하실 정도면 이제 나이대도 그렇지. 좀 아무래도 이제 레지던트 군의관이나 네, 펠로우까지 사람들이니까. 하신 분들이니까 나이가 이제 30대 뭐 적어도 초중반은 되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런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짜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갑자기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해군에 걸려서 뭐 6개월 배 타고 오면 솔직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9월에서 10월 달에 이제 그런 지원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또 인턴 점수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턴 군펠로 점수는 선발에 나중에 잘하려면은 이게 모든 걸 다 잘해야 돼. 네, 이게 또 인턴 점수가 이렇게 부메랑 같이 돌아오는 거고, 진짜 최악이네. 네, 그리고 논문 점수도 중요하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신 저 이제 군패 지금 수도병원에서 군패를 하시는 그 선배 말로는 이제 레지던트 때는 늦었으니까 인턴 점수 어차피 지나갔고 논문이라도 어떻게든 뭐 하나 두 개라는 반드시 이제 이름을 올려야지 이제 점수가 들어간다. 현역병을 가는 이유가 있네. 그 현역으로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그쵸.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네, 군의관을 가려고 그러면 교류를 위해서는 격오지도 받아야 돼. 맞습니다. 훈련소에서도 미친 듯이 뛰어야 돼. 네, 그 군패를 간다 그러면은 인턴 점수 잘 받아야 되고 논문까지 써야 돼. 논문 같이 됐어요. 최악이네, 그리고 최악. 공보위 같은 경우도 또 완전 또 섬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섬에 걸려도 그래, 그건 어렵다. 좀. 네, 네 그래서 말대로라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공보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또 졸여야 돼서 제 친구 같은 것도 이번에 이제 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대청도를 걸렸거든요. 그러면 대청도가 어디요?
처음 이제 들었어. 백령도 밑에 대청토라고 있는데 아니 근데 대청도 같은 데를 가면 그 당시에는 어렵겠지만 이거 이제 나도 이제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네,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인생을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경험을 한번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친구한테 조언을 어, 그렇게 줬습니다. 내 위로를 대청도 가는 왜냐하면 거 의미 있다. 네, 대청도 가는 것도 의미 있고 거기서 뭐 낚시해가지고 혼자 회도 떠먹고 할 거 아니야? 네, 지금 뭐 거기 안에도 그래 대청도 꽤 커가지고 꽤 거기 커 또? 네 거기서 이제 또 마을 사람들이랑 뭐 치과나 뭐 잔치도 한방 하고. 공부의 어. 친구들이랑 같이 뭐 테니스도 치고 음.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음. 일단은 군대는 이제 뭐 현역, 군의관 공보위, 음. 이렇게 군펠로 이렇게 세 개가 음. 나눠져 있어서 그럼 만약에 너의 후배가 그렇죠. 본과 2학년 후배가 너한테 형 그러면 현역병하고 군의관 공보위 군 fellow 중에 저한테 어느 게 제일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의 권고는? 근데 일단 그 친구의 성격을 볼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좀 사회적으로 좀 더 활발하고 그래도 이게 군대라는 게 막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단체 생활을 또 하잖아요. 생활관 안에서 단체 생활도 하고 훈련도 고문관인지 아닌지. 네, 그쵸. 그걸 봐야 돼서, 아, 얘가 고문관일 것 같으면 음. 굳이 지금 갈 필요는 또 가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고문관인지 아닌지가 식별이 되나? 뭐 이렇게 일을 시켜보는 거야? 이제 뭐 같이, 일을 해본 네, 상황이다. 같이 뭐 동아리를 같이 아. 하거나 뭐 그랬을 그렇지. 거니까. 동아리를 해보면 알 수 있지. 네, 왜냐하면 고문관인지.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가는 어. 이제 군의관 공보위라든지 어. 이제 뭐 군펠로 같은 경우에는 다 자유시간이 그래도 보장은 되거든요. 일할 때도 이제 자기 방, 각 방 다 주고 그리고 관사도 다 각자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류를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같은 이제 뭐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기 일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같이 뭐 일을 뭐 훈련할 때만 같이 하면 되고 퇴근하고는 딱 자기만의 온전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랑 또 부대끼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를 뭐 괜찮아 하거나 뭐 대부분의 이제 의대생들이 또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괜찮아 할 건데 어떤 이제 특정한 의대생이나 아니면 좀 이제 조금 더 이제 내향적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문관이라고 할까요? 고문관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이 있으면 저는 뭐 뒤에 뭐 방법이 또 있으니까 뭐 굳이 현역병을 하지 말아라. 현역병을 하지 말아라라고도 할 것 그럼 같고요. 만약에 성향이 네, 그냥 표준이야. 네, 뭐 어느 정도의 사회성도 있고 네. 완전 고문관은 아니고 평균 정도의 사람이야. 지금은 사실 현역병 가는 게 현역병. 네,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어. 뭐 사실 육해 공군도 공군인데 우선은 뭐 카투사 한번은 넣어보고 카투사는 영어를 좀 해야 되지. 영어 근데 성적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커트라인이 낮아? 네, 대부분의 의대생이면 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아니 커트라인이거든요. 갔는데 프리토킹이 안 되면은 그 미군들하고 말을 못 할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 네, 네가 카투사 다녔지? 그 카투사 지원은 해봤었는데 아, 그래? 카투사 친구들도 어. 완전 프리토킹이 되는 어. 친구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 완전 프리토킹이 되면 이제 아니 그럼 거꾸로 카투사를 다녀오면 프리토킹이 되나? 그것도 그것도 아니야? 네, 그것도 아니고 카투사는 좀 다른 거고요. 진짜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통역병으로 많이 가요. 아 그래. 네, 그거는 진짜로 프리토킹을 어. 하면서 이제 뭐 한미 사령부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음. 이제 카투사 같은 경우에 그냥 미군 기지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할 뿐이지 뭐 외국인들이랑 교류는 많겠지만 미군이랑 교류는 많겠지만 완전 프리토킹이 되고 이런 근데 거는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육해공 의무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카투사가 낫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야. 저는 이게 왜냐면 카투사는 어. 지원이 한 번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저도 한 번만 지원하고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 매년 한 번 지원하고 끝이어서 근데 된다고 했을 때 네. 카투사가 됐어. 그럼 그럼- 그게 육해공 의무병보다 네. 카투사가 낫냐는 거지. 저는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게 음. 아무래도 이제 미군 기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음. 뭐 영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환경에도 놓이고 음. 그리고 남들이 못 해본 그런 경험이니까 영어 실력이 늘긴 하겠다. 네, 매일 아무래도 하니까 네, 영어를. 그 미군이랑 그 교류는 꽤 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너의 권고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표준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일단 현역병 현역병 그리고 해보고 카투사 한번 해보고 카투사를 될 수 있으면 뭐 영어 음. 성적이 되거나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내 말했어요. 권고는 사실 나한테 물어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전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많을 수도 있는데 나는 사실 군의관을 더 권하고 싶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18개월을 사실 좀 고생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좋아졌다고 해도 네, 줄 서서 가서 밥 먹고 자기 전까지 이제 다 같이 네모반에서 그렇게 지내는 게
나는 개인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거든. 네. 거꾸로 38개월을 있는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 또 되게 고생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다 사람 사는 데라고 그리고 그래도 장교기 때문에 시간이 꽤 주어져. 그 시간 동안 사실 연구 같은 걸 하면 되게 실적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거든. 지금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 18개월에 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이제 네. 진행을 시키고 싶겠지만 거꾸로 좀 천천히 하면서 느긋하게 실적을 쌓는 것도 나는 괜찮은 작전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제 군의관 갔다 온 제 친구도 이게 아무래도 군의관에 그래도 가면 이제 다른 과 이제 그 전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자대 배치 받거나 하면 이제 자기 과 말고 좀 1차 진료도 같이 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때 뭐 치과군의관도 감기 환자 보고 막 그랬어. 네, 그래서 좀 이제 다양한 좀 진료 경험이 어. 또 되게 중요한데 의사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해줬어. 근데 나는 중위군의관은 좀 말리고 싶어. 왜냐면 중위군의관은 진짜 네. 모든 거에 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기간은 길지. 네, 그리고 부대 내에서 무시당하기 때문에 사실 38개월이 쉽지 않거든. 네. 맨 마지막에 대위 이제 승진을 맞습니다. 해, 맨 마지막에. 군 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게 대위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 네, 그러니까 중위군의관이 있으면 너무 뭘 시키기가 좋은 거야. 내 주위에 봐도 중위군의관으로 다녀온 친구들은 만족도가 되게 낮았어. 네. 내가 보기에 대위군의관으로 가는 거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너의 권고는 현역병. 그게 또 중위군의관이 뭐 지원한 것도 아니고 음. 인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렇지. 보통 끌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건 선택이 아니구나. 중위군의관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현역병으로 아예 가거나 아니면 뒤에 대위를 하거나 군펠로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선택이 없이 가는 거네. 중위군의관이라는 게 선택이 없는 거구나. 네, 저는 이제 운 좋게 중위군의관 가진 않았지만 저랑 같은 인턴 동기들 중에서 저 빼고는 대부분 이제 중위로 군의관 많이 갔어요. 약간 이 정리가 된다. 네, 이 각 단계의 어떤 그 선택들이 대략은 알겠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선생님들 요새 많이 궁금해하시는 군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료도 좀 찾아보고 사실 뭐 2명밖에 없어서 사실 레퍼런스가 적지만 저와 안주만 선생님의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벌써 이제 140명이 넘어섰어요, 구독자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이 많이 공유가 될수록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느끼셨던 그런 군 시절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